LA 산불 피해 현장에서 한인들의 헌신적인 구호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매체의 도를 넘은 보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엉뚱한 주체의 이야기로 둔갑했다는 사실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LA 로컬 기자 마이클 리의 시선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활동하는 기자 마이클 리입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한식을 무척 좋아하는 저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종종 단골한 식당 한솥가든을 찾곤 합니다. 이곳의 주인, 데니 김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통하죠. 그날도 하루 종일 취재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한식을 먹으며 지친 몸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도심을 빠져나와 익숙한 간판이 보이자 저는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솥가든은 언제나처럼 포근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반갑게 들려오는 종소리와 함께 안에서 익숙한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늘도 왔네.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데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가벼운 손짓으로 화답하며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 드릴까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려던 찰나 벽에 걸린 TV 화면에서 익숙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면에는 산불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반가운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고 커다란 솥에서 국을 떠주는 익숙한 손길들. 그런데 화면 아래 흐르는 자막을 본 순간 저는 마시던 물컵을 내려놓고 화면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이민자 단체 LA 산불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장면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주차장, 임시 대피소,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김밥과 국밥, 그리고 봉사자들의 얼굴까지 며칠 전 임시 대피소를 설치했던 한솥가든의 주차장이 확실했죠. 데니, 저거 너희 가게 맞지? 옆 테이블에서 TV를 바라보던 데니 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만든 대피소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 직접 취재했던 현장, 그곳에서는 분명 한인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모여 밤낮 없이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데니는 자신의 식당을 개방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고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한국에서 보내온 생필품을 정리하며 이재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한인들의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중국 이민자 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출처는 중국 국영방송 CCTV, 그리고 놀랍게도 CNN, BBC 같은 해외 언론들이 이 뉴스를 그대로 받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데니는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야.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데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야 해.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자 데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웅은 무슨? 마이클. 사람들은 진실을 꼭 알아야 할까? 우린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다르다고.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진실도 똑같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데니가 묵묵히 하던 일들이 엉뚱한 사람들의 업적으로 둔갑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구호소에 가볼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데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너무 애쓰지 마라. 몸 상할라. 구호소에 도착하자 익숙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따뜻한 인사로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곧장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제대로 보여줄 차례야. 한 봉사자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자님, 뉴스 보셨어요? 우리 얼굴이 나오는데 중국 커뮤니티가 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죠. 이것들을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제 눈앞에는 한인들의 묵묵한 헌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도구들, 서로를 응원하며 나누는 작은 미소,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피해자들.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때야. 저는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며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립체육관 주차장에 설치한 구호소는 마치 작은 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스며든 김밥과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는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허리를 숙이고 바삐 움직이는 한인 봉사자들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만들었을까? 한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LA의 한인 커뮤니티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의 강한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렸고 폐허가 된 한인타운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인 사회는 더욱 단단해졌고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강한 연대감의 바탕에는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태어난 이들은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들이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 세대는 산업화 시대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흘러 만들어진 한강의 기적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희생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들은 1970, 80년대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렸으며 교육의 힘을 믿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고 낯선 땅에서도 다시 한번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미는 이들은 바로 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희생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다. 이것이 바로 LA 한인 커뮤니티를 지탱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산불이 시작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불길이 번지던 날 데니는 주저없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쌀을 씻고 커다란 솥에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라면 반드시 달려올 것이라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 명의 한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생수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따뜻한 이불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두 손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교회 목사, 대학생, 그리고 인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까지.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켜줘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한인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 한인 이민자였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도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우리가 받은 걸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인 사회는 이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노력이 엉뚱한 누군가의 공로로 둔갑되는 건 정말 안타깝고 진실을 아는 저로선 화가 나는 일이었죠.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테이블을 닦고, 또 누군가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리안 어메리컨 커뮤니티라고 적힌 구호 물품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에는 한국어로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이 뉴스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데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야. 그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LA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피소를 찾고 있습니다. 백인, 히스패닉, 흑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곳에서 한 끼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도움받고 있는 곳이 코리안 어메리컨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중국 언론은 이 사실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중국 커뮤니티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둬선 안 돼. 저는 카메라를 더 꽉 쥐었습니다. 이제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겠어.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완전히 가려질 수 있지? 글을 쓰면서도 구호소에서 보았던 한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자님.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한인 자원봉사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중국 취재팀이 왔을 때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좀 해놨거든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영상이죠?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면 속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기자들이 구호소에 도착했을 때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과 국밥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앵글이 의도적으로 조정되며 코리안 어메리컨 커뮤니티라고 적힌 박스들이 화면에서 벗어나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 일부러 중국어로 적힌 작은 구호 물품 상자들만을 전면에 배치한 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호 물품 박스들은 그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꺼내어 오는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완전히 의도된 조작이잖아.
화면 속 기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걸 준비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화면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미묘하게 앵글을 조정하며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영상,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조작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군. 지금까지의 의문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하고 몇 개의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기사의 흐름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의 왜곡, 한인들의 노력은 어떻게 지워졌는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 영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상에 알릴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기자님, 이 영상 제대로 사용해 주세요. 봉사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진실이 퍼져나가도록 해야죠. 저는 SNS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가려진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마자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도왔다니 믿을 수가 없어. 중국이 또 가짜 뉴스를 만들었구나.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몇몇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데니를 찾아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니, 우리가 했던 일이 점점 알려지고 있어. 데니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건 그냥 돕는 거였잖아.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해. 데니는 조용히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국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기사와 영상이 점점 주목받고 있었고 몇몇 유명 저널리스트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 이거 정말 대단한 내용이야. 정식 인터뷰 가능할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 저는 곧장 전화를 받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펼치고 또 하나의 제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묻힐 수 없는 진실, 한인들의 희생을 조명하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SNS에 올린 영상과 기사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곧 미국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너희가 올린 기사 봤어. CNN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래. 동료 기자의 전화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한인들의 헌신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이 내세운 가짜 미담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영웅들이 따로 있었잖아. 한인들의 노력을 왜곡하다니 너무 화가 난다. 우리가 받은 도움은 전부 한인 커뮤니티 덕분이었다. 댓글들은 빠르게 쌓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시 구호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희생이 단순한 봉사가 아닌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인 봉사자들의 모습을 다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밥이 하나둘 가지런히 쌓여갔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국밥에 따뜻한 김이 구호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카메라들이 이 모든 모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데니, 드디어 세상이 알아가고 있어. 제 말을 들은 데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변한 게 없어. 그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더 주는 것뿐이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봉사자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LA 시청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LA 시장이 직접 나와 한인의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도시에 진정한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보여주신 도움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 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한인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이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데니는 끝내 인터뷰를 사양하고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다시 가서 저녁 준비해야지. 사람들이 기다릴 거야. 그의 모습은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국을 뜨고 따뜻한 밥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로컬 방송국들까지도 묵묵한 헌신으로 희망을 전한 한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까지 전해졌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국경을 넘어 더 큰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구호소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인 봉사자들과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국 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도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은 봉사자들과 나란히 앉아 음식을 준비하며 작은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 그들의 헌신이 그리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연대의 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호소를 떠나는 길, 차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며 미소 짓는 데니, 식사를 마친 이재민들이 깊이 허리 숙여 감사를 전하는 모습,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한인 봉사자들. 그들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차가 도로를 빠져나가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오늘 하루의 주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LA 산불 구호 활동, 한인 커뮤니티의 숨은 영웅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볼륨을 높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한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과 단결력. 어디서든 서로를 돕고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더 많은 감동과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